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로 다시금 인사드립니다. 최예리자입니다. 4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칠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바로 직전월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연속 금리 인하는 좀 부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여덟 증권가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한 달 전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도 금리 정상화를 꾀하는 시점에서 움직임에 대해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관건은 올해 성장률 사실 3%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얼마까지 하향 조정할지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해외 IB라든가 국내 경제연구원 쪽에서는 모두 다 2% 성장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나홀로 3% 초반을 고집할지도 관건 포인트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2060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금리가 묶이면서 실망감인지 모르겠지만 증권주 일부에서도 매물이 나오고요. 간밤에 유가까지 급락하면서 건설주도 약간 주춤하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제약주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데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되고 있는 종목 5가지 선정해서 탑픽주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실감하네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출발 증시 와이즈 때하고는 전혀 다른. 예. 좀 만지셨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멋져지셨습니다. 예. 자, 오늘 최영동 멘토님이 갖고 오신 종목 확인해보기 이전에 잠깐 쪽지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지냐?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말미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멋진 남자 이두콜 멘토님의 오늘 종목인 라이브 플렉스가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1,800원을 돌파했고요. 현재도 10% 이상 급등했는데 물론 매수가는 조금 융통성 있게 아마 1,6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는 가정하입니다. 수익이 10% 이상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정도에서 이미 목표가를 빠르게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해서 차익 실현도 오케이 좋다고 하셨고요. 쪽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만약에 난 좀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700원만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700원이 지지가 되면 오버나이트에서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거 괜찮다라는 쪽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플렉스 빨리 수익 내신 분들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최용동 멘토님의 종목 5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루셜텍이에요. 지문 인식 패드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중국사에 납품했다는 소식이 따끈따끈하게 들려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하이닉스가 빠지면 제우스가 웃는 요즘에 그런 표정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정부 지원받아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제우스라는 종목이 꼽혀지고 있죠. 세 번째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돌발 종목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중국 법인 쪽에 실적 개선 기대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염색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중국 화장품 쪽에서도 굉장히 선전할 거란 얘기 역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중국 진출 역시 얘기가 모멘텀으로서 거론이 되는데 오늘 시장에 핫한 중국 키워드로 5개 종목이 채워졌네요. 이들 종목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탑1 첫 번째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바로 크루셜텍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수혜. 그래요. 시장의 어떤 테마라면 큰 테마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핀테크가 되겠는데 어제 전자결제주가 급등한 것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핀테크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산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밀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발성 호재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장이 변하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변화 요인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보셔야 될 종목군들이 섹터별로 또 나눠져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결제 관련해가지고 PG사들에 대한 움직임들. 최근 들어서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니시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빨랐었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페이라는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애플페이와 관련된 기업들. 각
기업들 또는 이제 각 국가에서 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국 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이전에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페이라는 관련된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이제 편리성을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 들어서 뭐 OTP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단말기 쪽에 대한 움직임들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뭐 투자 아이디어, 투자 모멘텀으로서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크루셜텍이라는 기업 자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존에 이제 OTP 관련해가지고 이제 광학 관련된 이제 보안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네.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핀테크를 적용을 하신다 있어서 물론 PC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접근성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되면은 네. 1차적으로 사용자와 이제 제공사와의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지문 인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최근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쪽에 대한 진출 여부 확인이 됐었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문 인식이 휴대폰에 탑재가 돼서 지금 제공이 네.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트렌드들 자체가 이제 삼성 쪽 안드로이드 진영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루셜텍이 제공을 하고 있는 지문 인식에 대한 수요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해석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어제 함께 주셨던 이광무 멘토님도 다날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바이오페이를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했었던 이 크루셜텍에 대해서 언급해 예. 주신 바 있거든요. 아, 역시 시장에서는 사실은 보는 눈이 뭐 거의 이렇게 뭐 다양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 보는 눈이 그렇죠. 저는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물론 옥석을 가려가지고 아니면 이제 숨어있는 진주를 찾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멘텀 투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 원하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요새는 되는 종목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진주와 더불어서 산업적인 섹터, 산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월 정도에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꽤나 횡보를 하고 쭉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차트만 좀 볼까요? 일단 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2월 달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9,000원대, 10,000원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의 이면에 있어서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이제 BTP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접목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방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문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적에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 차트가 일단은 정변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을 놓여 있고요. 맞아요. 크루셜텍 예. 그 실적은 어때요? 일단은 실적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제 실적을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서 더 빠질까봐. 예. 자, 2012년도, 2014년도, 201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좀 보시고 있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주가 자체는 빠지지 않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이 종목이 하나의 섹터를 등에 업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반등 모멘텀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적 안 좋아지는 거 별로 개의치 않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가라는 개념 자체가 실적이 나와가지고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실적 이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시장에서 갈구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급등주들을 잡아내는 그런 네. 이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시장에 보이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합당한 투자 논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차트 설명하시는데 말씀이 좀 끊는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말씀 조금 이어서 아닙니다. 해주시면. 예, 일단은 뭐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9,000원대 예. 하방을 좀 지지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2015년 2월달, 3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횡보되는 구간에서의 정배열을 만들어냈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3,000원대까지 최근 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일정 수준의 조정폭을 좀 보시게 되면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다한 모멘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 부분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빠져나갔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음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일자의 종가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음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거래량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음봉을 보일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적어지는 게 좋을까요? 적어지는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음봉을 보여줬을 때 실질적으로 전일자에 매수를 했던 또는 이제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에서 해석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 구간 12,200원 지금 제로 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구간은 아니고요. 오히려 13,000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이 종목의 뭐 기술적인 투자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활성화의 수혜, 실적이 안 좋아져도 핀테크 모멘텀을 얻고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종목은 크루셜텍이었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바로 제우스입니다. 신의 이름은 아닌데요. 자, 반도체용 고온 세정장비 제조업체. 이 종목이 갑자기 거론되는 이유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진출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거론돼서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어떤 기업이길래 여기 또 수혜를 받는지. 일단은 좀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고온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공정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요. 뭐 이것저것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는 장비 자체들도 굉장히 조금 다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좀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고온 세정 장비 쪽에서의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중국하고 연관이 일단은 과거에 이 제우스가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 납품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됐었던 회사가 이 바로 제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중국에 납품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반도체 진출한다니까 이 종목의 수혜가 기대가 돼서 최근에 좀 힘을 받는 상황. 그 외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 앞서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오전장에도 좀 잠깐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치킨 게임이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죠. 그리고 경제적인 해자 자체를 구축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부에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진출을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산업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치 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자금력과 이제 기술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일단은 뭐 1, 2위 수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성에 도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중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삼성전자를 잡겠다, SK 하이닉스를 잡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니치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하부의 서브 쪽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고도의 기술력을 원하는 거나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규모 경제를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금야금 시장을 좀 잠식해올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예, 그 정도의 용어 써도 되겠습니까? 그 용어 아니네요. 예, 제가 늘상 하는. 그러한 시장들을 좀 잠식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로서는 뭐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이력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장비라든지 재료 기업들의 호재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지만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거는요. 제우스가 어제 엄청난 거래가 실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기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일단은 뭐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 제우스에 대한 관심도 아니면 이제 중국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1선 싹 걸려 있는 게 조금 어때요? 좀 아쉽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항상 주가를 바닥을 만들어내고 올라갔었을 때 혼돈 과정이 있습니다. 카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는 그럼 이제 카오스 구간을 거치고 나서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이 제우스라는 종목이 과연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먹혀 들어간다라고 네.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구간들을 다 벗겨내주고 정배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제가 굳이 매매를 하십시오라는 개념보다는 이 탑5 안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개념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아니면 투자자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빠졌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3 종목 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 역시 중국 키워드를 품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탑3는요, 바로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중국 파워 지수. 네, 작년에 뭐 급속히 빠졌을 때도 그렇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법인의 실적이 안 나오면 뭐 바로바로 급락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반대의 논리가 또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자 뭐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느 한 증권사에서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려준 것 같아요. 사실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오늘 엄청 좋다고 보시는 그런 일단은 종목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네.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요. 단편적으로 베이직 하우스가 기술력이 좋아서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내수 활성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브랜드들에 대한 이제 브랜드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베이직 하우스가 그동안에 2년, 3년 동안 중국 시장에서 뭐 점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점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2015년도, 2016년도 그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근데 패션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왜 베이직 하우스?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직영으로 제공을 하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그냥 뭐 백화점 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있는데 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2년, 3년 과거에 다른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내쳤을 때 이미 작업이 들어갔었던 기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베이직 하우스가 뭐 중국 내 모멘텀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았었던 기업들이 있고요. 하지만 작년도서부터는 2014년도 9월달서부터는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세 확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을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을 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점포 수가 늘어났었던 부분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공격적인 점포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업 그 점포에 대한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역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중국 내에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의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오히려 말씀드렸던 뭐 의료 업종이라든지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들로서의 이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바람이 이제 패션주까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차이나의 C자만 붙어도 사실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주들이 꺾이는 시점에서 다른 섹터들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화장품주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그런 종목군들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건으로 서브에 깔려 있는 그런 섹터들까지도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은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 기억이 맞다면 뭐 25,000원인가 이렇게까지 부르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차트는 뭐 잠시 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탑3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였네요. 탑4 네 번째 종목 역시 중국을 품은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동성제약입니다. 연모제 그리고 머리 숱을 더 많이 만드는 진모제 제조 특화라고 하셨는데 이 기업 역시 중국 진출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중국주들이 뭐 2015년도 들어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2014년도서부터도 빠르게 중국 시장 내수 공략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좀 펼쳤는데요. 동성제약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어제 상한가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에도 6.89%의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정도의 성장성들 아니면 이 정도의 모멘텀들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성제약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되게 오래간만에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죠. 7월달, 8월달에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네. 예, 이제 4,000원대의 주가가 9,000원대까지 거의 이제 2배 이상, 2배 이상 상승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뭐 중국은 이제 홈쇼핑에 진출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뒤로 왜 급락했었나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가 빠졌을 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물론 악재 요인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악화죠. 쉽게 네. 말씀드려서 주가가 올랐을 때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주가는 원래 자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동성지약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들은 네. 2014년도 7월달, 8월달의 대자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7%, 8% 올랐어 부담스러워 네. 이러한 개념보다는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 동성지약에 투영이 되는지를 그럼 한 만 원 보시게 정도 되면 또 한 번 노려볼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2014년도죠. 9월달, 10월달 한 차례 걸렸었던 이러한 넥라인에서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넥라인 자체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자의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갭 상승을 띄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진출을 이미 예전부터 했었던 동성지약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 급등. 그렇지만 매수해봐도 좋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탑5 마지막 종목 공개해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자체 제작 콘텐츠가 중국 진출할 거라는 기대감. 네, 뭐 유시오와 친구들이었나? 대원 미디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고은 시리즈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예. 일단은 뭐 대원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고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고은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기업 대원 미디어에 대한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재무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다른 중국주들에 비해서 대원 미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일단은 주가 자체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작년도서부터 차분하게 좀 올라왔던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신다 아니면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네. 큰 상승폭을 가지고 기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상승 속도 자체는 조금 더딜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멘트도 굉장히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예. 중국 들어가면 우리는 뭐 무조건 그래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은 뭐 중국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의 트렌드들을 보시게 되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거의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런 건 아니죠. 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미 11년,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서부터 바닥을 찍어내주고 추세적인 움직임들로서는 너무나 좋은데, 중국이라는 하나의 트렌드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원 미디어는 다른 여타 중국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답답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키워드를 품었음에도 대원 미디어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탑픽주 마지막 딱 한 종목만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원 미디어의 이제 뭐 분석이 이러하다 보니 4개 중에 하나 고른 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원 미디어는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네. 약간은 좀 1차적인 탈락 종목인 그래요. 것 같고요. 탑픽주는요? 예,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아침에도 강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한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은 말씀 좀 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점포에 대한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업들은 2015년에는 재발할 개연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60일선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이평선 자체는 정배열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단 하나 남아있는 선이 이제 200일선 정도인데요. 오늘 200일선을 돌파를 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현 시간부로 11시 23분입니다. 지금 구간 동안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00일선도 일단은 돌파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00일선 자체가 좀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제가 오전장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22,0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의 매물 공백대까지는 이 단순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일단은 중국 내수주들에 대한 이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이 변동성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외적으로 다른 섹터군들에 대한 이제
넓이를 좀 넓혀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까지 겸비를 한 선박자가 겸비를 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수가는 18,5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자체는 22,000원에서 23,000원대까지 일단은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의 수익률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은 단기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어냈어요. 이 박스권 하단이 17,500원입니다. 이 17,500원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로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탑픽주는 베이직 하우스로 선정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화장품주 비싼데 뭐 없나? 중국을 품은 그렇지만 패션주 가운데 베이직 하우스 오늘 탑픽주로 거론됐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속보 아닌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홍콩 증시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7년 만에 27,000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트리거라면 재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증권 당국이요, 본토에 있는 뮤추얼 펀드를 홍콩 쪽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지금 홍콩 증시의 급등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4% 넘게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급등한다는 말씀 홍콩 증시 관련해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증시 탑5였습니다. 고맙습니다.